저는 행동 수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공부하러 가는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즐겁게 접근하면 좋거든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을 듣고 우리 아이한테 통할까? 이렇게 하는데요. 초등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모든 아이들이 즐거워한다는 좋아해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네. 똑똑똑 하면서 뭐라고요? 네. 좀 오늘 문제가 어떤가요? 오늘 몇 문제, 5문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진짜 이게 먹힌다는 거죠? 해보셔야 돼요. 안 해보면 몰라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육아메이트 오연경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행동 수정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집중력을 유지하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집중을 못하고 20분 걸리면 끝날 일을 1시간 막 2시간 이렇게 질질 끌 때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일단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 기준은 네. 누구의 기준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통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이제 과제를 할 때 가장 빨리 끝났던 그걸 기본값으로 잡는 경향이 있어요. 처음 기준부터가 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지?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늘어지고 있는 거고 누구보다도 그걸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이 부모님보다 아이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이 아이가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럼 한번 중간 점검을 한 다음에 아이가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어쨌든 이것을 끝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따라 좀 문제가 어려운가 봐 얘기하면서 하나, 둘, 셋, 넷, 4개만 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진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오늘 머리를 많이 썼으니까 간식을 좀 기분 좋아지는 걸 먹어야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건 뭐냐면 공부 자체에 대한 거는 아이가 좀 안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다른 외적 보상을 가져와서 그거랑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지금 막 갑자기 즐겁게 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끊어주고 아이가 다른 외적 보상에 대해서 생각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상황들이 오늘만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면 오늘을 잘 넘기면 되는 건데 이게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러고 점점 이 활동을 할 때마다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럼 매일 이 일이 반복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해줘야 되나요? 저는 이거를 그라데이션 접근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행동 수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방법적인 거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다이어트 방법을 모르지 않는데 네. 성공하는 사람이 적듯이 실제로 이것을 적용하는 방식을 좀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네. 뭐예요? 근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해결하고 싶으면 일단 목표를 정해놓고 이 아이가 뭐 20분 안에 이 연산 과제를 끝내도록 하고 싶어요. 그래서 1단계는 5문제를 20분 안에 끝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해서 결국에는 뭐 20분 안에 20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짜는 거예요. 엄마만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이 어때요? 1단계와 2단계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2단계, 3단계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1과 10의 차이는 굉장히 크겠죠. 네. 이거를 부모님도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지금은 이 단계가 굉장히 낮지만 점점 아이들에게 스며들어서 이 목표로 갈 거야 라는 거를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1단계를 아이가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거를 쭉 이렇게 생각 안 하고 10단계만 생각하고 있으면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쵸. 마음만 조급해지니까. 네네. 그리고 내가 자꾸 이 목표가 없으면은 빨리 가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이 단계를 거쳐야지만 계단을 하나씩 밟아나가듯이 그렇게 해야지만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좋은데 아이랑 좀 이 그라데이션 목표를 공유하면 안 되나요? 부모님이 이 상호작용에 굉장히 자신이 있고 아이랑 으쌰으쌰 한 팀으로 잘 갈 수 있다 그러면 목표를 잡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예시가 잘 할 수 있는데 1시간까지 끌고 있는 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목표 자체가 아이한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느끼지 않게 사실 이거 새롭게 배우는 개념이라서 어려워서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건데 시간 안에 끝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다음날 뭐 한 문제씩 두 문제씩 더 해본다든지 예, 그렇게 조금씩 늘려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가 이 공부 테이블에 아예 오는 것조차 싫어한다, 시작조차 안 하려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부하러 가는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즐겁게 접근하면 좋거든요.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공부가 끝난 다음에 다른 기다리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대감을 줍니다.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 아이들이 그 상호작용이 재밌어서 되게 하고 싶어져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부모님들 대부분 초등학생 부모님들이잖아요. 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부모님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을 듣고 우리 아이한테 통할까? 이렇게 하는데요. 초등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모든 아이들이 즐거워한다는 좋아해요? 거. 예. 예를 들면은 네. 제일 많이 이제 사용하는 거는 문제집으로 아이한테 이렇게 막 바람을 네. 부채를 해주는데 이게 항상 해보면 효과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앉아봐서 덥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촥 해서 덥지 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워? 네. 그냥 그러면 그냥 좀 재미있게 그리고 제가 이제 사물에 의인화하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 그게 고학년 아이들도 아니 엄마 왜 저래? 헛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것보다는 웃음이 나는 게 좋고요. 공부의 난이도를 높이거나 집중하게 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가 해봐야지라고 마음 먹고 짜증나는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데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부모님들의 이제 후기들도 보면은 유머 상호작용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된다. 그 유머가 뭐냐면 네. 그냥 이런 거예요. 부조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네. 종이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을 할 수 없죠. 말을 할 수 없죠. 네. 근데 이 애와 대화를 한다든지. 오늘 좀 쉬운 문제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아이가 오늘 축구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 오늘 좀 30분 안에 끝날 수 있는 문제들로만 네.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협상이 안 되시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네. 그러면 아이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 마음을 공감해 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딱 멈추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축구 가려면은 한 지금 40분 뒤에는 나가야 되거든. 엄마가 생각했을 땐 30분 안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가 어려우면은 갔다 와서 나머지는 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남아 있으면 좀 빨리 와야 되잖아. 숙제 오늘 마치려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끝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볼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어린아이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똑똑똑 하면서 뭐라고요? 네. 좀 오늘 문제가 어떤가요? 오늘 몇 문제? 5문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두구두구두구두구 해서 쫙 펼치고 중심 문장 찾기 해보셔야 돼요. 안 해보면 몰라요. 근데 네. 진짜 이게 먹힌다는 거죠? 먹히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이 평상시에 관계도 안 좋고 조금 전까지 막 레이저를 쏜 다음에 앉았을 때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의 반응이 좋을 순 없겠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래도 그 정도라도 만약에 엄마가 억누르고 시도를 한다 그러면 아이의 반응이 그렇게 엄마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게 뭐지? 엄마가 뭔가 노력하는가? 라는 걸 알아주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걸 몰라요. 우리 아이한테는 안 통한다고 네네. 그러세요. 그러고 나서 한두 명이 들은 게 아닌데 나중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엄마 왜 그거 안 해주냐고. 오늘은 왜 그거 안 해? 엄마 왜 부채 오늘은 안 해? 부채. 엄마 왜 오늘 안 업어줘? 업고 가서 부채 시작해야지. 그런 식으로 이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고학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한 번 했을 때 아이의 반응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좀 반복해서 제가 말한 방식대로 꼭 그대로 하지 않더라도 좀 그 상황을 약간 유머러스하게 해학적으로 표현하면서 아이의 마음에 공감해주면서 시작해보는 거.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 우리 아이가 게임하거나 뭐 축구하거나 자기 좋아하는 일 할 때는 뭐 너무 몰두를 하는데 공부할 때는 일단 뭐 지우개 가로 뭉치고 딴짓하고 집중을 전혀 못할 때 이거는 왜 그러는 건지. 하기 싫은 거. 네. 네. 다 알고 있잖아요. 하기 싫은 거.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공부할 때도 축구나 게임할 때만큼 몰입하는 건데.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는 집중을 안 하고 게임이나 동영상 볼 때는 집중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공부하지 마 우리가 이러지 않잖아요. 공부하지 말고 공부 왜 안 해? 언제 할 거야? 어디까지 했어? 계속 관여를 하기 때문에 더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거는 아이가 하고 싶어 해서 시작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아이에게 이런 자율성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율성을 주는 방식 중에 이제 하나가 아이랑 함께 해볼 수 있는 게 오늘 어떤 공부부터 먼저 할 건지
그리고 지금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은 이미 아이가 짜증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가 끝났거나 좀 기분이 좋을 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상에 대해서도 항상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당장의 즉각적인 보상보다는 좀 미래에 줄 수 있는 보상에 대해서 아이를 기대감을 갖게 하면서 공부를 잘했을 때 아이가 얻을 수 있는 보상으로서 얘기해 주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상을 좀 활용하고 싶다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율성을 주는 겁니다. 보상을 부모님이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랑 계획표를 세워서 그 계획을 지켰을 때 아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다 지키면 너한테 이 선물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표를 함께 작성을 하고 이걸 다 지키는 게 사실 어려워. 쉽지 않아. 그래서 이걸 다 지키면 엄마가 축하하는 의미로 너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 근데 선물을 줘도 괜찮겠어?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이런 과정이 어떤지를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목표를 명확히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어디까지 온지 모르면 어때요? 내려가고 싶잖아요. 내려가고 포기하고 싶을 때 딱 나타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온 게 4분의 3 지점이야.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에요. 그러면 더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짧게 잡는 게 좋거든요. 일주일 정도 안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분량을 할 거고 이걸 달성했을 때 이제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좀 명확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목표를 100% 달성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사실 쉽지 않다. 그래서 몇 퍼센트 달성했을 때 선물을 받는 것으로 정할지. 네. 예, 그런 것들을 같이 다 자율성을 주면서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아요. 만약에 뭐 일주일 안에 끝내기를 했는데 달성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명분을 가지고 이번에는 그 수업 시간이 너무 많았었고 우리가 여행을 갔다 오면서 이거를 잘 끝까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3일 정도 시간을 더 준다든지 그냥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라는 거는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것을 계획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은요. 엄마 나 30%만 해도 그냥 선물 주면 안 돼? 50% 할래. 오히려 좀 이걸 너무 달성률을 낮추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혹은 분량을 정할 때 엄마 생각에는 이 정도는 하면 좋겠는데 너무 좀 분량을 적게 잡는다든지 이런 거에서 아이의 자율성을 줬는데 협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계획표를 짜는 것 자체도 선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이런 경우에는 하루하루 해내는 것에서 성공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먼저. 그런 걸 통해서 아, 나 좀 할 수 있겠는데 아이들이 긍정신호로 보일 때가 있어요. 엄마 나 이만큼 했어. 나 오늘은 10분 안에 끝냈어. 표현할 때. 그럴 때를 잡아서 계획표를 세우면 지금 우려했던 부분들을 좀 줄일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기대와 아이가 얘기하는 그 차이가 크다면 사실 엄마는 이 정도 분량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한 50% 정도는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좀 준비를 하셔도 돼요. 그러면 아이도 내가 너무 했나? 그러면서 다시 또 그러면 엄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선물의 크기를 좀 줄일 수도 있고 기간을 늘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런 기준들을 아이랑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아이의 생각을 부모님이 수용하면서 함께 만들어간다. 하지만 아이한테 완전히 끌려가서는 안 되겠죠. 그 많은 전문가분들이 초등 때 공부 습관을 잘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 하시는데 좋은 공부 습관을 만드는 훈련법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변화를 시각화하는 거, 두 번째는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 세 번째는 즐거운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변화를 시각화한다는 것은 내가 잘하고 있나? 뭐 내가 오늘은 조금 열심히 했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 생각을 더 확실하게 눈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보면 책거리 같은 거 했던 거 기억나세요? 다 문제집을 풀었을 때 파티를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뭔가 하나의 결과를 내었을 때 그것을 축하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말씀드렸던 그런 시각화 그래프라든지 시간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환경 이런 게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공부는 너무 힘들고 지겨워 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공부해보니까 조금 할만하네?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일단 지금은 우리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가지는 부정적인 생각이 뭐가 있는지 쫙 한번 적어봅니다. 그 과목별로 해도 좋아요. 과목별로. 그래서 뭐 수학은 어려워, 뭐 계산하는 거 수학은 필요 없어. 뭐 영어는 뭐 힘들어. 우리 아이가 생각할 법한 것들을 쭉 적어보는데 그 다음에 어떤 생각으로 바꿔주고 싶은지. 네. 그거를 같이 이제 적어보는 거예요. 수학은
재미있어. 반복하는 것도 재미있네? 대충 풀고 빨리 그냥 끝내버리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습관을 바꿔주고 싶다면 빨리 푸는 게 좋은 거야. 만약 하나를 풀더라도 집중해서 푸는 게 더 좋은 거야. 뭐 나중에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어. 숙달의 관점으로 이제 바꿔주고 싶은 거를 쭉 적어보는 거죠. 지금 우리 아이한테 이쪽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없잖아요. 근데 이 모습을 없는데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억지로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부담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는 딱 적었으면 이건 잊어버리고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엄마가 생각하는 생각일 때도 있어요. 우리 애는 공부를 싫어해. 우리 애는 공부를 좋아해. 우리 애는 뭐 30분이 있어야지 책상에 앉아. 우리 아이는 좀 빨리 책상에 앉아. 집중을 잘해. 이런 식으로 내 생각도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이거는 너무 효과가 좋은데 1%의 가능성 찾기. 이 모습이 내 아이에게 있다고 일단 주문을 걸어야 돼요. 적은 것을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엄마가 부르면 바로 온다. 우리 아이는 공부를 할 때 집중 눈빛을 보인다. 우리 아이는 수학이 재미있다는 표현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아이한테도 이걸 이제 적용해 줄 건데 한 다음에 그걸 나는 발견할 거야. 우리 아이한테는 이 모습이 있어.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서 이때부터는 발견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런 생각을 안 하면 이 부정적인 것들의 목록들만 자꾸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모습이 아이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보는 거. 그러면 30분 공부하는 중에 미소 지을 때가 과연 없을까요? 한 번도? 있죠. 네. 그리고 잠깐이라도. 그렇죠. 그리고 아이를 불렀을 때 바로 올 때가 없을까요? 있었겠죠, 정말.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공부로 했을 때 전혀 없다면은요 일상으로 확대하시면 돼요. 그냥 엄마가 간식을 줄 때 부르면 아이가 바로 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엄마가 한 번에 불렀는데 이렇게 엄마한테 온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불렀을 때 오니까 어때? 좋은 일이 생기네? 이걸 경험하게 해주면서 이게 이제 확장이 되면서 도미노처럼 하나가 되면은 다른 부분들이 같이 좋아지는 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아이의 과정을 칭찬해줘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면을 발견해서 칭찬해주면서 아이들이 그 힘으로 내적인 동기가 생긴다고 하는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천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게 구체적인 실천법입니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 모든 과정들이 어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즐거운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부모님들은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면 우리 아이가 어휘가 부족하니까 어휘부터 해야겠다. 물론 좋아요. 그런데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고 내가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할 때 어려운 것부터 하면은 부모님도 연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 있고 아이의 그런 행동을 끌어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부터 접근을 해서 시각화해주고 그럼 어떻게 점점점 그래프가 올라가는 경험을 아이가 할 수밖에 없겠죠.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부터 이런 것들을 시작하면서 점점 못한다고 생각하고 좀 힘들어하는 것들로 확장해 나가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 공부를 방해하는 요인 중에 기질적인 것도 있잖아요. 네. 뭐 승부욕이 강해서 틀린 문제에 너무 화를 낸다거나 이런 아이들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학습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학습 목표 중에서 숙달의 목표가 있고 수행 접근 목표가 있고 수행 회피 목표가 있습니다. 네. 보통 승부욕이 강한 아이들은 수행 접근 목표.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1등을 하고 싶어. 이런 것에 대한 목표를 굉장히 크게 두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입니다. 숙달의 목표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 자신과의 싸움, 과정을 집중하고 내가 정확하게 알았어. 더 자세히 알고 있어. 네, 좋네요. 깊이 있게. 승부욕이 강한 아이들은 이제 기질적으로 내가 이기고 싶어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초등학생 정도가 되면 기질만으로 아이들의 행동이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다 더해졌을 때 이게 강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이랑 이런 학습에 대한 대화를 할 때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 스스로 이 학습에 대해서 수행 접근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숙달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친구들의 점수를 아이한테 물어본다든지 100점 맞은 아이가 몇 명인지를 확인한다든지 궁금한데 우리 아이가 승부욕이 강하고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 부모님들이라면 금기어는 아니에요. 사실 궁금할 수 있죠. 그런데 조심하는 게 좋겠죠. 이런 부분들이 아이의 기질과 더해져서 더 강화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수행 접근의 목표의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연구 결과들을 보면 네. 극상위권의 아이들은 숙달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아, 연구 결과들을 네. 꼭 참고를 해주시면서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숙달의 목표를 가지게 됐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깊이 있게 연구를 할 것이야. 막 이렇게 배우는 건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이런 아이들도 물론 있겠지만 계속 옆에서 경쟁을 강조한다면 그런 것들이 좀 퇴색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거를 꼭 기억해서 나 스스로 내가 너무 수행적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인식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자꾸 숙달의 관점에서 아이가 너가 오늘 이렇게 틀렸지만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라데이션 목표를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의 지점은 여기에 있어. 근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곳은 어디야?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숙달의 시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그래프로 그려서 아이한테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많이 소개를 드려요. 아주 아기 때부터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산 중턱까지 왔어. 좀 아이가 지금 너무 힘들면 좀 쉬어가도 돼. 하지만 여기서 쉬어서 또 다시 이렇게 앞으로 올라갈 거다. 그런 과정이라는 것들을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엄청 뭐 100점 몇 명이야 물어보다가 말만 갑자기 과정이 중요한 거야. 이래도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보통 그런 얘기 언제 하냐면 아이가 엄청 실망하고 있을 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점수 못 받았을 때. 그러면 과정이 중요한 거야. 전혀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론으로 알고는 있는데 어느 타이밍에 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네. 예를 들면은 20분 만에 끝낼 거를 1시간 동안 숙제를 한 거예요. 어쨌든 맞췄잖아요. 네. 그랬을 때 좀 즐거움을 주면서 뭐 오래 앉아 있었으니까 아이가 엉덩이가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주물러주고 하면서 오늘 엉덩이의 힘이 엄청 길러졌어. 엉덩이가 한 평 정도 넓어진 것 같아. 1cm가. 내일은 의자에 앉아있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야. 허물하게 해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니 이거 유머를 먼저 배워야 될 것 같아. 유머 먼저 배워야 지금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걸 통해서 자꾸 끝났을 때 그냥 부정적인 감정으로 아이가 마치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럼 이거를 좀 진지하게 표현하면 어때요? 오늘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 우리 아들이.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연습했으니까 또 내일은 조금 더 짧아지지 않을까 시간이 좀 긍정적으로 표현도 해주고. 갑자기 웃기다가 공감해주니까 눈물 날 것 같아. 갑자기 나 너무 열심히 했는데 엄마가 웃기기까지 하고 내 마음 알아주기까지 하니까. 네. 진짜 눈물이 지금.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20분을 1시간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가 숙달의 시각화나 뭐 그라데이션 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곳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했으니까 수학 뭐 몇 페이지 풀었으니까 칭찬 스티커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우리 아들이 시간을 더 많이 할애했으므로 조금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었었던 그런 내가 성장하고 있는 그래프 같은 거에 아이랑 진짜 표현해 볼 수도 있고 오늘 너가 생각했을 때 되게 엄마가 많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끝까지 시간을 채운 것 같거든. 경험치 몇 포인트 오른 것 같아. 어디에든 체크해주고 싶어. 그만큼 앉아 있었다는 거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는 엉덩이 힘 부분에 점수를 주고 싶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엄마의 기대는 20분 안에 끝내는 거였는데 이게 1시간을 끌었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이게 성공의 경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반대로 승부욕이 너무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이제 수행 회피 목표를 갖고 있다. 뭐 중간만 하면 되지. 내가 뭐 그래도 빵점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낮은 목표를 가진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좀 너무 점수를 많이 강조하거나 친구들과 비교하거나 이랬을 때 낮은 목표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뭐가 있냐면 부모님 스스로 회피적인 목표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너한테 100점 맞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공부가 인생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숙제하는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서 공부를 안 시키고 싶은데 공부는 사실 학령기부터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 학습의 결과를 통해서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친구 관계 안에서도 이제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부모님이 안쓰러워서 안 시킨다고 해서 아이가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근면하게 하면서 성취를 하는 과정들이 들어가줘야 돼서 부모님이 수행 회피 목표를 갖고 있을 때 이제 아이가 수행 회피 목표를 갖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가 수행 회피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면 학교에서나 또는 학원에서 따라가는 수준이 아이한테
어려워서 아이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일단 첫 번째 살펴보시고, 두 번째는 기질적으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집에서 할 때나 이럴 땐 잘 따라가는데 뭔가 학교에서는 흥미가 없는 것 같고 이런 어려움이 느껴진다 그러면 이 아이의 환경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 아이가 좀 더 집중하고 잘 성취를 낼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들을 좀 찾아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어떤 좀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했는데, 우리가 알지만 평소에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들 좀 더 재밌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알려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